김인섭 씨가 200억 정도 만들어줄 수 있냐 했더니만 오케이. 그러면 근데 김인섭 씨가 200억 그거 다 내가 먹지 않는 거 알지? 100억은 내가 먹지만 나머지 100억은 2명, 성남시에 2명이 먹는다라고 했고 그 2명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로 생각했다라고 지금 정바울 씨가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김인섭 씨라든지 정바울 씨로부터 나오는 진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바울 씨가 했다는 이야기도 이재명 대표가 200억 중에 절반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해했다라는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계좌로 그 돈 중에 뭐 1원이라도 흘러간 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낸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지시 증명할까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 백현동 이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었던 사안이다라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이 사안이 백현동 용도 변경 식품연구원 이 부지를 용도를 지금 상향을 한 건데 이건 결국 정부 차원에서 진술서에 정부 요구 때문에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었던 거 아니냐. 정부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게 왜 나의 잘못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죠. 네. 하지만 또 검찰은 민간 업자들한테 결국 특혜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 일어난 분 이익을 난 취한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SNS에 계속 뭘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라고 전에는 말만 했었는데 어제는 이것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 용도 변경 추진을 당시 박 대통령이 지시한 증거다라고 해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2건의 공문을 공개했는데요. 다음을 좀 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를 했었던 당시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의 자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주재했었던 이 회의에 따라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다라고 하면서 공문을 사진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 공문을 올렸는데 이 공문은 박 대통령 지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지시하려면은 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그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번 용도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몇 번 했는데 나라장터에 올렸지만 사실상 네. 무산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발해봤자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에 국토부가 몇 번 차례 이 부분을 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했냐 하고 제안했는 건 맞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번번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요청하면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싫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지난 이미 지금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바로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했던 회신이 이미 전 국민이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반드시 바꿔야 됩니까? 했더니만 네. 관련되는 그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사안인 것이고 네.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적의 판단에서 할 것이다라는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토교통부에서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못 이겨서 했다라는 TV 토론에서의 얘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당선 목적 허위 사실로 해서 지금 기소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 사안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그 주장의 논지를 바꾸면은 네. 결국 공선법 위반에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이재명의 일방통행 네. 결국 그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진의 방향이 정말 환영하는 무죄일 것인지 아니면은 유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른바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지만 객관적 물증은 지금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법원에서 과연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네. 장 변호사님. 일단 이게 아니다. 이게 오히려 앞에 공선법 있었던 거랑 같이 연관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이시거든요.
사실 최 변호사님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 변호사님의 시각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성남시는 이제 지방정부였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부에서 오는 공문 협조 요청 자체가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문들을 국토부에서 들고 있고, 지자체 사안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압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공문이 오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것을 협박으로 느껴서 협박이라는 단어를 발언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결국 협박이라고 느낀 거는 당연히 어떤 중앙정부 그 기관에서 공문을 쓸 때 협박한다라고 얘기를 쓰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오는 협조 요청 자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공문에서도 물론 이 그 법적인 근거라든지 법적인 권한이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법적 근거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적 근거를 넘어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자꾸만 지방정부에 요구를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남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오늘 검찰 진술서에 많이 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저희 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오늘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사이에서 지금 나올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지금 이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죠. 상당히 조근조근 하나하나 다 일일이 물어보겠다. 대답을 예스든 노든 뭐라고 얘기만 하면 무조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250장 분량의 질문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소환 시리즈 4차전. 네, 일단 야구를 좀 이 외나무 다리에 있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예요. 근데 검찰이 백현동 조사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배트를 던집니다. 이 배트에 진술서라고 적혀 있죠. 네. 지금 검찰이 질문에 일하는 이 공을 던지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진술서를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 결국 이 얘기는 오늘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앞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다 밝혔습니다. 진술서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건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느 때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의 어떤 방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럼 오늘 검찰에 나가서 진술서로 이 만평에 따르면 진술서로 가름을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네 분 다 진술서로 가름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데 권지웅 위원님. 네. 진술서로 가름을 할 거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막 SNS도 하고 당원 서한도 보내고 있는데 왜 진술서로 가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검사도 중요하고 법원의 판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느끼기에 이 검사가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공유하고 그리고 설득해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대상이라고 하면 사실 매우 적극적으로 이 수사 과정에도 응할 것 같아요. 근데 검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 검사와 다투는 일은 법원에서도 다툴 일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일을 두 번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과거에 대장동 수사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죄가 있다고 검찰은 말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으로 사실은 성남시장이라는 어떤 행정부의 장으로서 했던 어떤 행위가 계속 배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배임인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로 뭔가 의심된다고 하는 이 어떤 수사 과정에 네. 역시나 굳이 검찰에게 직접 말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법원에서 할 이야기라서 법원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답정너 기소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랑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 결국은 기소 이후에 법원에 가서 뭔가 다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내일 검찰 출석하시는데 어떻게 준비 잘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소환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이게 혹시 지난 추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뭐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추석하시는 거 뭐 10시 20분이라 뭐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대표님 그 이번에도 검찰 뭐 소환 조사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이 뭐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뭐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입장을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진술서로 가려면 아까 뭐 말씀은 이제 답정너 기소인데 뭐 굳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검찰이 답정너로 질문을 해도 아닌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방어를 하고 그거를 깨면 사실 검찰이 그걸 공소장에 또 적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게 일반적인 사실 형사 수사 절차일 텐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들이 잘 설득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반론들을 검찰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앞서 가능성이 해봤던 높습니다. 이 경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권 의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오늘 소환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이번 소환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담은 아마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가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형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진술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놓고 뭐 이 태도가 옳다 그르다 말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는 피의자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기 나름인 것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의 입장을 서면 진술서에 담아서 제출을 하고 검찰의 진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만 대답을 하더라도 뭐 피의자 조사에서는 뭐 그런 절차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가서 진술서로 가름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진술서 우리는 이미 다 봤죠.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백현동 사건의 쟁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백현동 의혹 소환 김인섭과의 관계가 쟁점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김인섭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백현동 사건이 뭔지를 좀 저희가 좀 그림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일단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백현동 특혜 의혹. 일단 한 줄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백현동의 부지 용도를 4단계를 상향해서 이 민간 기업이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하게 했다. 그로 인해서 성남시는 이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에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혐의인 건데 여기를 볼까요? 처음에 이 정 씨, 부동산 개발 업체의 대표 정 씨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한테 인허가 청탁을 넣었다. 그리고 이 청탁의 민원을 들어준 이 중간 로비스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인섭이라는 거고 김인섭이 이 김인섭한테 그래서 민원을 해결한 대가로 돈을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김인섭이 누군데 중간에서 로비 역할을 한 거야. 보면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괄호 안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그 후보 시절에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니겠느냐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고 중간에서 그래서 인허가 청탁, 로비를 하고 뭔가 이득도 나누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지금 현재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김인섭은 사실 지난달에 이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정진상 실장 아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관련해서 김인섭 씨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영상 보고 오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진상 씨랑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 통화랑 연애는 왜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랑 연애랑 전화를 왜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네. 지금 계속 이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만 다 묵묵부답입니다. 정진상 실장 아세요? 면회 정진상 실장 왜 가셨어요? 등등등을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현재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김 전 대표는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이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한테 77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김인섭은 지금 이 인허가 청탁 민원 해결해준 대가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검찰은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공유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이 부동산 업체, 돈을 준 부동산 업체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인섭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를 받았고 그 절반은 이재명 대표 등한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라는 게 그 근거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때문에 검찰은 배임 그리고 넘어서 뭔가 추가로 돈을 더 받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점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어제 저희도 이 얘기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다. 네. 한 점 부끄러울 것도 없기 때문에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러면 증언, 그 77억 원을 준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 얘기를 듣고 그것만 갖고 이재명 대표를 그럼 겨냥을 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번복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네. 나는 벌써 진술서를 냈다는 거예요.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진술서를 냈기 때문에 나는 네. 이미 진술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라는 논리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진술서를 냈는데 나를 보고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라고 비판하지 마라라고 지금 그런 전략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아니고 진술서를 냈다라고 저는 그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금액이 50억이 넘다 보니까 네. 일반 배임 횡령이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 되는 것이고 네. 나아가 그 동기 나는 그렇게 돈을 몰아줄 특별한 동기가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니까 검찰 측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정바울 그 아시아 그 디벨로퍼 대표와 김인섭 그 한국 하우징 대표가 이미 구속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 법적 증언으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성남시 선거 때에 이재명 대표 선거 때에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선거할 때에 어떤 실질적인 관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익을 몰아줄 이익이 있고 나아가 지금 그 김인섭 씨하고 정바울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이제 그 허가와 관련해서 요청을 하니까 김인섭 씨가 200억 정도 만들어줄 수 있냐? 했더니만 오케이. 그러면 근데 김인섭 씨가 200억 그거 다 내가 먹지 않는 거 알지? 100억은 내가 먹지만 나머지 100억은 2명, 성남시에 2명이 먹는다라고 했고 그 2명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로 생각했다라고 지금 정바울 씨가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기가 충분하다. 10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 어떤 그 수사의 3분의 2는 특경가법상의 배임에 관한 그 어떤 질문이 될 것이고 네.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실질적으로 100억을 받기로 했는지와 네. 관련되는 정진상 실장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꼭 배임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문도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사실 1원 한 장 사익을 취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가 배임 혐의에 딱 들어맞는 방어는 아니긴 해요. 배임 업무를 갖고 가서 받는 혐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잖아요. 네. 변호사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범죄입니다. 경제범죄는 수사를 할 때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뭐 대장동 사건도 그랬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뭐 관련자들이 뭐 수백억의 이익을 취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앞으로 흘러들어온 1원 한 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범죄 수사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돈의 흐름을 따라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1원 한 장도 받은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배임죄 그러니까 막 몇백억 뭐 몇천억을 누군가에게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만한 배임의 고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또는 배임의 동기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그런 또 묵직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참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인섭 씨라든지 정바울 씨로부터 나오는 진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바울 씨가 했다는 이야기도 이재명 대표가 200억 중에 절반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해했다라는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계좌로 그 돈 중에 뭐 1원이라도 흘러간 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낸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배임죄라는 것은 항상 그 관계 부서에서의 했던 정책적인 판단, 적극적인 행정인지 아니면 정말 배임의 고의로 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요. 그 두 부분을 검찰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잘 발라내야 될 텐데 과연 오늘 그 혐의를 입증해 다가갈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과 방패가 참 팽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